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자기 혁명의 지도를 만들어라. 셀프 리볼루션 스트링 맵. 여러분은 자기 혁명의 지도를 만드셨습니까? 다행스럽게 변화 역시 학문의 대상이다.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과도기적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 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자기개발 여정이 필요하다. 왜 3년일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며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온갖 제약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몇 년의 시간적 격리를 필요로 한다. 3년 정도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길이로 적합하다. 3년은 1000일을 조금 넘는다. 1000일 동안의 담금질을 통해 꽤 괜찮은 자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좋은 수련 일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자기 혁명의 지도라 부른다. 이 작업은 결국 변화에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의 영역을 넓혀주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벼르던 먼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 여정을 짜는 것과 같다. 이 여행은 자신의 속으로 깊이 침잠하여 속에 감추어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아주 낯선 곳으로 떠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이다. 여정의 윤곽을 되도록 분명하게 짜두어야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내면적 여행의 일정을 만드는 것을 새로운 기법이라고 여기지 마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보고 행선지를 잡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지도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오리무중이고 그림자 속에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햇빛보다 밝은 곳에 있는 자신, 신뢰할 수 있고 순수한가 하면 동굴처럼 엄습한 곳에 숨어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자아의 편린에 놀라곤 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따라가는 여행에서 수많은 잠재력과 알려지지 않은 재능과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희망과 미래로 통하는 섬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빈곤에서 풍요의 싹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평범함 속에 갈무리 된 자신만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지도는 몇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 정보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단계에서 사용했던 재능의 이력서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이력서에는 자신의 유전적 재능이 묻혀있는 지점을 탐색해 본 결과가 있고 과거의 희망과 현재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여기에 이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객관적 소견서를 더하면 된다. 소견서의 핵심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골수에 박혀있는 가장 나다운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다. 나는 이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활용하고 열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활용하고 열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소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며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가 스스로에게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는 절박함을 스스로에게 설득할 수 없다면 자기 혁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불만스러운 현재이긴 하지만 현재가 주는 익숙함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가 주는 익숙함, 기득권, 포기하기 참 어렵죠. 둘째, 3년간의 여정이 끝에 있는 최종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목적지는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의 10대 직원 복리 후생 프로그램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년 후에 중역이 되는 것, 혹은 사장이 되는 것, 혹은 땅을 100평 사서 새 집을 짓는 것, 봉급을 2배로 만드는 것 등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의 하두는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살면서 많은 보상을 받는 직업, 즉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직업과 연결시킴으로써 세상에 자신을 우뚝 세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시장 가격을 높이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제2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꿈의 명함이 바로 3년 여정의 끝에 도착하고 싶은 바로 그 도착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움직여가는 여정 전체를 주도할 기본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늘 새로운 최선을 만들어 가겠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을 의미한다. 깊은 가치관이 없으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다. 1장의 사파에 소개된 바디샵의 아니타 루딕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일반 경영자와 다른 특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직장은 직원들이 흥분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차가운 경영을 싫어한다. 경영은 껴안아주는 것, 등을 두드려주는 것, 키스해주는 것이라고 공언한다. 주주의 이익, 기업의 이익은 이런 경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도 이제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생산물로 하는 1인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자 한다. 당신이 설립한 1인 기업의 일관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타협할 수 없는 것. 인생을 살면서 타협할 수 없는 것.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HP의 전 사장이었던 루 플랫은 기업을 태양계에 비유하였다. 가운데에 태양이 있다. 늘 변하지 않는 중심의 자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기업이 왜 존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의미한다. 바로 가치관을 말한다. 그 바로 바깥에 수성이 돌고 있다. 이것은 무엇, what에 대한 질문이다. 바로 몇 년 정도의 단위로 설정되는 기업의 비전이 다루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그 바깥 궤도를 타고 많은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것들은 관행과 절차, 과정 등 어떻게, 하우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어떻게 해당되는 것들은 수시로 변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는 대상이다. 변화는 어떻게를 다루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이 투사되지 않은 변화는 부안해동이며 천박함이며 자신의 상실을 의미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변하지 않는 핵심을 껴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변화 경영의 요체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 오고 바람 불고 안개가 낀 풍랑 속을 항해하려면 우리는 북극성과 나침판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항법 장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변화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아이러니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가치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리한 나의 기도문이다. 넷째는 출발점에서 최종 도착점까지 사이에 몇 개의 경유지를 설정하고 그곳에 도착하는 일정을 명기해 두는 것이다. 중간 경유지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짜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01년 말까지 회사 내에서 직원 복리 후생에 관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2002년까지 업계에서 복리 후생에 관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전문가에 진입한다. 같은 것은 매우 좋은 이정표이다. 이정표는 변화를 실천해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현실이다. 걸어가든 차를 몰고 가든 길을 나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에 묻혀 있는 정보가 바로 이정표이다. 이정표 없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설득시켜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정해진 일정에 각 경유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1년 말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 이정표. 회사 내에서 복리 후생에 관한 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중간 목표에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2002년 말까지의 중간 경유지인 업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영향력 있는 복리 후생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지금의 속도로 가면 정해진 시각에 그 중간 경유지에 도달할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각에 계획된 곳에 도착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3년 후에 우리가 계획한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의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평가 기준은 지속적인 실천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중간 경유지까지 남아있는 여정을 계산하게 해준다. 이것은 타고 가는 말의 고삐와 같다. 때때로 잘 달릴 수 있도록 풀어주기도 하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채야 한다. 3년 후의 비전은 비교적 먼 미래에 내가 가 있고 싶은 곳이다. 멀리서 보면 구름에 쌓인 아름다운 그곳이 보인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몇 개의 경유지를 거쳐 도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길이 끊기고 어둡고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밀림일 수 있다. 자신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증거. 말하자면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손바닥 위의 못자국이나 옆구리의 상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증거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증거 말이다. 6개월에 한 번씩 승리하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마음이 강한 사람도 오래 지속되는 두려움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 작은 성취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기 좋다. 6개월 혹은 좀 길어서
1년 이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옳은 일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내지 1년을 한시적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변화되었음을 설득할 수 있다. 우선적 업적을 사전에 기획하라는 뜻이다. 예로 든 2001년까지 복리후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목표를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좋은 책 10권을 선정하고 정독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다. 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 10명을 선택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로부터 배운다. 쌍방향 의사 교환을 통해 책에 가지고 있는 독학의 허점을 보완한다. 이 두 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여 실행했다면 제1차 년도의 목표는 완료된 것으로 자체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나는 1년 만에 책을 한 권 펴냈다. 이것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작은 성취였다.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열정을 되찾았고 즐거웠지만 또한 고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 또 1년이 지났고 또 한 권의 책을 내었다. 나는 이 작은 성취를 통해 한 회사의 경영혁신 팀장에서 영향력 있는 변화 경영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 경영팀장에서 변화 경영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었대요. 그리고 회사를 나올 수 있었다. 또 1년이 거의 지나고 2권의 책을 더 낼 수 있었다. 비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말뚝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박아두면 변화를 중단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미래의 공유 가치를 위해 확실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직원들이 믿을 수 있다면 회의적이던 직원들 역시 개혁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 3년 동안 수련하게 될 자기 혁명의 지도를 반드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통치 않은 직업 현재에서 2001년 오늘 재능의 이력서에서 2002년 오늘 중간 도착지 2003년 오늘 중간 도착지 2004년 오늘 꿈의 명함 가장 좋은 직업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상 수준도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